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 청풍 영상위원회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성미입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10회 국제음악영화제 평가위원으로 봉사해주신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안대희 교수님, 강동규님, 최춘희님, 안길상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안대희님.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천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더 높은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영화제 평가위원으로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도록 제천시민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천시장 이근규. 강동균님.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최춘희님.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안길상님. 내용은 앞분과 같습니다. 여기 크게 좀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태 앞에 보이게, 네. 저희도 좀 볼 수 있게. 차를 조금 앞으로 눕혀주세요. 반사가 돼가지고. 아니, 조금 앞으로 좀. 예. 자,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예. 아주 짧은 준비기간 동안 영화제 치러내시느라고 동분서주하셨던 우리 이근규 조직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어서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10회가 될 때까지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무엇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서울에서 당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발을 알렸고 연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천에 와서 시민보고회를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지역의 행사가 그렇듯이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어린 헌신이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전국에서 몰려든 질프들이 함께 이 영화제를 더욱더 성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평가 보고회는 우리 가진 마음속에 있는 평가나 그 심사는 깊지만 자리는 조촐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성명준 의장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홍석영 의원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명준 의장님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제 수상하신 우리 평가단의 우리 안대희 단장님을 비롯한 평가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평가위원회 활동 예산이 없어서 고심하던 끝에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민 자원봉사들과 함께 자원봉사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순수하게 자비를 써가면서 예산 없이 평가단 활동을 하였고요. 또 여러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10회 국제음악영화제를 더 값지게 만든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평가단 단장 안대희 단장님 그리고 여러 평가위원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풍 영화감상동호회가 400여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정말 내일처럼 구석구석에서 비 오는 날에도 단 한 분은 거리에서도 한 마음으로 영화제 내내 우리 영화제의 값진 성과를 지켜주시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풍영화감상동호회에 우리 최춘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요분은 누구냐면 잠깐 일어나보세요. 요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말 그 유명한 문화 해설사시기도 하고요. 요번에 아주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영화감상동호회에도 계시고 또 영화평가단에도 계시고 정말 온몸을 던져서 제천시를 지켜주시는데 성명준 의장님의 애인이십니다. 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예산으로 올해는 좀 흑자를 냈는데요. 그 영화제에 재정적 지원을 또 아끼지 않으신 농협중앙회 그리고 신한은행 제천시 기업인 협의회를 비롯한 71개의 후원 협찬사 대표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허진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조직위원, 집행위원, 스태프,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정말 눈물 어린 정말 빗방울인지 눈물방울인지 모를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치러냈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에서 우리 허진호 감독님께 한번 대표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화제에 대한 평가 보고에는 영화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한번 툭 털어놓고 들어보고 그리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는 우리 시민보고회다 보니
예산상에 있어서도 아직 연말까지 결산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하는 보고회라 이것이 가예산도 일부 가결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화제의 흐름이 과연 우리 제천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국제 음악 영화제로서의 성과가 과연 우리가 가진 기대치만큼 있는가 없는가를 허심탄회하게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심 없이 선입견 없이 오늘 이 영화 보고제를 함께 지켜내면서 우리 시민단체와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관계인들의 깊은 성찰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그 정자연 센터장, 저쪽 센터장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요새 수고 진짜 많으시죠? 우리 이통장연합회 우리 안명환 회장님 와 계시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와 계신데 일일이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데 한꺼번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화제 평가 보고회가 새로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영화음악제를 음악영화제를 여하게 전환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깊은 논의가 오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홍만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세요. 이분은 평가위원 자원봉사도 하셨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자원봉사자 한 진풀입니다. 예, 크게 박수로. 자, 오늘도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신성미 우리 여사님은 우리 음악영화제 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자원봉사로 영화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또 교수로도 뛰었습니다. 무보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현경석 교수님 또 여기 또 윤기 예청회장님하고 계신데 뒤에서 앞에서 이걸 많이 가르쳐주고 빈자리를 다 메꿔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오신 분 모두가 우리들 도와주신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7월 1일 날 취임하시고 8월 초에 영화제 7월 내시느라고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실은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모든 식구가 총 출동하신 것 같습니다. 제천시 의회 송명중 의장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인사 말씀 되시겠습니다. 이제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이미 제천 시민의 자랑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영화 발전의 보배로 자리매김하였고 곧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 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영화인들과 함께 14만 시민과 더불어 제천 시민의 힘으로 제2의 도약을 해야 됩니다. 제2의 도약. 제2의 도약을 통해서 그 성공한 과실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 제천 시민이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풍호반을 여러 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절벽, 아름다운 풍광, 가득 찬 물은 음악과 영화의 소중한 콘텐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해운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제천만큼 이런 훌륭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허진호 집행위원장님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제11회 개회식이 끝나면 제천 시내를 좀 오셔가지고 스타 영화인들을 좀 모시고 제천 시내를 오셔가지고 쇼핑도 좀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우리 제천 시민들과 영화 이야기에 대한 소통 공감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집행위원장이 내년에 꼭 좀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짧고 좋은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화제가 1회부터 10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자원활동가로 봉사해 주신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신훈감님, 김옥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신현감님,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천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더 높은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1회부터 10회까지 자원활동가로 성심껏 봉사해주신 기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고귀한 뜻이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도록 제천 시민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천시장 이근주. 감사패 김옥말님,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천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더 높은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1회부터 10회까지 자원활동가로 10회 영화제는 평가위원으로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도록 제천 시민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천시장 이근규. 저기 한번 감사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10년을 한결같이 봉사해주신 두 분께 정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 성과에 대하여 허진호 집행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5월달에 시민공회를 하고 벌써 7개월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올해 그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10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 또 제천 시민 자원활동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아까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던 이근규 시장, 그리고 또
또 성명준 의장님, 제천시 관계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굉장히 성공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행위원이기도 하고 또 영화제 사회를 맡은 이은지 씨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제철의 여름이 너무나 그립다.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도 지금 영화제가 끝난 지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은 뭔가 아련히 어떤 좋은 기억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또 여름이 와서 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그런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굉장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10년 동안 대속사와 부채를 탕감할 수 있었던 그런 해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화제도 예일간으로 축소를 했었고, 또 인력 축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 잘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간은 줄었지만 티켓 수입도 증가했고, 또 합창금도 저희가 많이 증가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리에 영화제가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공연 같은 경우도 더 많은 관객들이 오고 더 많은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어떤 공간에 대한 효과성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연장이나 극장의 확장,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또 특히 저희가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 10회에서의 성과라고 했을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의림지, 그리고 레어박스 앞에서 시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이 제천을 찾아주신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 그리고 내시민 영화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제천국제음악영화 10회 행사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었던 제10회 국제음악영화제의 이모저모를 영상 자료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그때의 감동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는 것이 좋을까 싶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안 역대 포스터들이 지금 전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올해 포스터고요. 올해의 홍보대사 가인과
김재욱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반대식을 가졌던 진풀이들의 올해의 모습입니다. 개막식 레드카펫에 출연했던 와주었던 스타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네요. 개막식 날 김재욱과 가인의 노래하는 모습 지금 생각납니다. 올해 국제 음악영화상 수상했던 조영욱 음악감독님의 모습입니다. 개막작이었던 하늘의 한국마차였죠.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올해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전설의 스튜디오 머슬 숄주 저 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제천과 흡사한 모습 기억납니다.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던 최강 감독의 블루스카이 본주 제가 굉장히 가슴 찡하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상영됐던 영화들의 모습이고요. 자, 원썸나의 첫 번째 밤, 그 뜨거웠던 현장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네요. 두 번째 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청풍 호반 무대에 6,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여서 저 속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밤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윤도현, 장기하 뭐 이런 스타들이 왔었죠. 세 번째 밤의 모습이고요. 조용욱 음악감독님 핸드프린팅 행사 메가박스 앞에서 있었습니다. 영화음악 아카데미 청풍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됐었죠. 거리 악사 페스티벌에 나왔던 그 뮤지션들의 모습입니다.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가졌던 영화제를 통한 도시 창조라는 진프 포럼의 모습입니다. 바람으로 돈방 진프 데일리 속에 나왔던 기사들 협찬사입니다. 영화제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니 이번 영화제에 참석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셨던 관객분들께서는 그 아마 감동이 새롭게 생각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제10회 영화제 평가 결과를 평가단장으로 활동해 주셨던 안대희 교수님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대원대학교 한대희입니다. 예,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하면서 10회 동안 이렇게 많은 경륜을 가지면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와 더불어서 4대 영화제로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사단법인 어디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및 집행위원회 제천시와의 뜨거운 노력이 가미되어서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평가를 대표해서 평가를 하게 됐는데, 이 평가의 목적은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잘못된 문제를 꼬집어서 파헤쳐서 남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는 말에 재측을 가해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점은 알리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내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 여러분들 다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평가는 평가위원회 다 8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고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제 개인적 의견은 아니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10회 제천국제영화음악제는 8월 14일부터 8월 19일간 6일간 제천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장소에는 청풍 호반 무대, 그 다음에 메가박스 제천점, 의림지, 제천 영상 미디어 센터 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요 행사로서는 도입된 영화는 31개국 87편의 영화가 상영되었고 30개 공연팀들이 6일간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로는 원스머 나이트, 그 다음에 거리의 악사, 그 다음에 집법 포럼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이번 제천 10회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람객들을 통한 질문지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평가단들이 직접 참관 조사, 관찰 조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관찰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질문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317부를 다가 표본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3%였습니다. 했는데 남성이 102명이고 여자가 21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 지역 사람은 97명, 타지 사람이 220명으로 이렇게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주요 행사 장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하이스케어 걱정을 하였는데, 청풍 수변 무대하고 메가박스 제천점은 타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걸로 나타났고, 의림지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제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공간은 역시 청풍 수변 무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가박스 제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의 수에 있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수는 청풍 수변 무대가 12,500명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메가박스 제천점이 16,000여 명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의림지를 포함한 봄 같은 데에서 합쳐서 한 6,000명에서 35,000명 정도가 이번 제10회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내 요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만족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대체적으로 만족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타 지역 사람들이 제천에 왔을 때 다른 관광지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70% 정도가 이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지역 사람들 말고 대청지역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쓴 비용은 한 34,700원 정도.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은 24만 7천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제적으로는 먼저 문제점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더니 일단 홍보가 너무 많이 늦었고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축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 축제가 밤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낮에는 체육형 관광객들이 낮에는 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어떤 이 영화제와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 시티 투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기타 연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지 그분들이 체류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우리 개막식 때 문제점이 발생됐었죠. 요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인 행사장의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명색이 인터내셔널인데 인터내셔널에 걸맞는 진짜 위상을 우리가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냐라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식이 조금 드네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떡하냐라고 얘기해서 찾아본 대안으로는 먼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다른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천영화제라든가 부천 판타스틱, 부산, 그 다음에 전주 이런 영화제하고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지역 향토성과 같이 만들려는 어떤 차별성을 제고해서 장기적으로 차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발전 방안의 첫 번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물론 아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다라고들 하지만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폭이 너무 없다. 너무 없어서 지역 주민하고 이 행사하고가 따로 조금 말씀드리면 따로 맞다라고들 말씀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 음악영화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거리 장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 같다라고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꺼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 경제성을 고려한 축제가 영화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들 다들 실제로 심각하게 조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서도 제가 제일 이용객들의 불만이 먹거리가 가장 부족하다라고들 나왔다면 충분히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어쨌든 추후 시기일 때는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 개최 시기하고 장소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전에 경제성하고도 같이 맞물립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집행위원장님께서도 메가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메가박스의 자릿수가 이번에 우리가 사용한 자릿수가 615개 자리입니다. 물론 보고서에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를 돌리면 100% 다 만실이 되면 16,000
많으면 19,000 정도 올 수 있거든요. 19,000 오고 청풍 리조트가 아닙니다. 청풍 수변 무대는 5,000명을 받으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된다라고들 합니다. 5,000명 입시를 그걸 수용을 하면 안전 문제가 생긴다면 4일간 아무리 많이 시켜도 2만 명밖에 최대 인원을 2만 명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메가박스에 한 19,000명 하면 최대 많이 받으면 4만 명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메가박스는 6일간 한다면. 그런데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4만 명을 받는다면 물론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예외성은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다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왜 또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때 8월 중순 무렵이 우기입니다. 우기. 늘 비가 계속 우리가 1회부터 10회까지 비를 맞았죠. 그래서 비를 조금 피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무렵이 가장 성수기다. 제천 청풍 지역이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하고 행사하고가 또 같이 맞물려서 거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수익성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들 그쪽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천이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죠. 국제영화제를 하면 거기는 여름에 해운대 해변 손님들을 다 받고 내보내고 한 사달 때 축제를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는 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축제가 유일하게 야외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보통 전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어디죠? 예, 저기 부천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이런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별로 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청풍에서 올서머 나잇을 3일이든 4일이든 하면 비에 의해서 많이 그걸 하고 비 때문에 어떤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다른 지역의 영화제하고는 날짜가 그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중국 때문에 안 되겠지만 조금 고려해서 우기를 피하고 장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려해야지 경제성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행사 진행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될 거다. 아까 해프닝이 아무리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 또 홍보 마케팅 축제가 진행되기 전에 영화제가 진행되기 전에 제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제천 시민도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고들 해서 이런 정도가 어떤 발전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1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들이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충분히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더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가를 위해 애써주셨던 평가위원단들과 평가단장을 맡으셨던 우리 안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제 전반에 관한 질의 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하시면서 좋았던 점은 칭찬을, 그리고 조금 시정해야 될 점은 따끔한 쓴소리도 좋겠고요. 발전을 위한 제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되었던, 제안이 되었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고견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장이신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집행위원이신 위원장님이신 우리 허진호 감독님께서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화제를 바라보면서 애정과 또 근심 많이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훨씬 편안하게 우리 같은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제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 통장연합회장 안명환입니다. 제가 영화제도 영화제겠지만은 제천 저기 앞에 보이는 그림 모노레일 여기 우리 전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제가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많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왔다 가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거기가 통영보다도 굉장히 좋은데 관광객들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거 하나도 없고 식당 역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보통 보면은 예매가 안 된 사람들은 2시간씩 기다리는데 뭘 하고 놀 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저는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천 청풍에 계시는 분 아니라 제천 시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식을 개혁하고 친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올해 우리 통장 남현동 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동해안으로 갔는데 소금강을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제 소변을 보려는데 한 10명이 소변을 보러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가 미안해서 주인양반 보고 우리가 여기 요에 보러 가는데 소변에서 소변을 보러 가는데 팔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아이 괜찮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해서 나오면서 우리 같이 간 일행들 보고 그래도 아무나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위에 구경한 둘째처럼 또 78,000원어치를 팔아드리고 왔어요. 그건 뭐냐? 그분이 친절한 얘기 한마디 때문에 불평을 했으면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 제천에 청풍에 계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 진짜 친절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번에 오는 손님이 그거 찾아갑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청풍에 식당도 많지 않은데 수많은 인원만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와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서 대단히 인원만 동원했지. 그러다 보니까 평가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제천 시민들한테 돈 오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를 계속 한다 그러면 앞으로 영화를 보러 온 분들이 외집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연계 관광자원과 외지인들이 돈을 풀 수 있는 어떤 시설적인 면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가지 묶어서 같이. 네. 이거 바로바로 할까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모노레일도 저도 여러 번 가봤고요. 이제 또 거기에 잘 아시면 이제 청풍호에 그린 케이블카가 전임 시장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수상비행장도 이제 거의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일대가 이 사진을 여기다 자꾸 갖다 놓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이제 관광 산업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새로운 또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수도권에서 남한강 수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에 관련된 입장, 또 여러 가지 형태 비비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케이블카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어떻게 상권을 연계시킬 것인가 하고 있고요. 영화제만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화제가 우선 아까 우리 지적하신 이제 시기의 문제, 또 장소의 문제,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에 좀 부족한 부분은 아까 이미 우리가 같이 적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연결을 시키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상권과의 관계, 지역 상권과의 관계가 참 그 연결을 좀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자도 이제 신호부서하고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걸 이제 문화적 측면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협업을 통해서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좋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친절 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우리 이통장 연합회에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홍보를 해서 친절이 우리 친절한 서비스가 우리의 큰 자산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그 이원정 지역개발 좀 교육발전위원장 실에 갔는데 이 그림이 거기 하나 걸려 있어야 되는데 저기 단양에 저 사이남 그 뼈창이 하나 떡 서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 걸어놨으면 외국인들이 뭐 저거 그냥 왔을 건데 그 돈 나면 한 30만 원이면 아주 멋진 걸 갖다 걸어놓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도 꼭 좀 갖다 걸어놔 주십시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 뭐 저게 좀 이렇게 실측을 하고 있어요. 다 좋은 지적하시는데 거기하고 이제 국회의장실하고 의장실은 제가 강제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미 또 여기 충주 그 KBS 방송국 스튜디오에 이게 이미 걸려놨습니다. 거기다가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내륙에다가 청풍호 이렇게 다 쓰려고 했더니 충주에서 약간의 미론이 있어서 아시지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점령해 갈 때는 우선 시각적 이미지가 먼저 급하니까 이 그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제천시 로고하고 넣고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렇게까지는 해놨는데 내륙에다 청풍호는 충주 KBS 쪽에서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가보시면 알지만 그 충주 KBS 스튜디오에 하루에 한 1000여 명이 드났던데요. 거기에다가 딱 해놨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 몇 군데 해놨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을 사랑하는 애정 어린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홍철 기자입니다. 사실 4년간 동안 그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또 영화제 사무국의 제천으로의 이전 계속 논의가 됐고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현재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이냐면 그동안에 지적이 되어 온 것처럼 우리 대원대학교도 있고 세명대학교도 있는데 이러한 그 우리 대학생들이 영화 전문 인력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제천영화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협력 차원이라든가 산업화, 지역화, 그 다음에 연중 영화제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영화제 사무국이 구실점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의 좀 구상이라든가 추진 전략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우리 집행위원장님하고 이미 논의를 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른 얘기를 하세요. 우선 첫째는 오늘 이제 이렇게 평가 보고회를 갖는 것도 우리 이 국제음악영화제를 그 실체적인 주체가 우리 제천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이게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 주소가 이곳 이 제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형식상의 주소죠.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님하고 많은 우리가 또 논의 끝에 이제 일선 6기에 들어서는 일단은 이 본부 사무국을 제천에 반드시 둬야 되겠다. 주소를 제천에 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일의 중심점을 제천에 둬야 되겠다 해서 이미 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어디에다 어떻게 두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사무국을 제천에 둔다. 그리고 우리 집행위원장님을 위시한 이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상근을 제천에서 한다. 다만 이 업무 성격상 국제적인 여러 가지 교류나 또는 대외 협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서울 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사무실을 여전히 강화해서 그걸 또 활성화시키는 것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을 한다거나 또 회계 예산을 하거나 이런 총무적인 또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은 제천 사무국 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그 담당 부서나 새로 된 시장이나 또 집행위원장이나 또 우리 안미라 부위원장 여러분들이 이미 이 음악영화제에 대한 노하우나 감각적인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능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반면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적인 또는 음악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 감독, 배우, 또 다양한 형태의 협찬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는 서울사무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이나 그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 그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천은 뭐 이렇게 10%테이지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으로 가다가 준비되는 단계가 가까이 오면 여기가 90% 이상으로 비중이 되고 또 막상 집행하는 시기가 되면 거의 100%가 제천에서 진행되는 이런 형태로 약간 좀 탄력적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 그리고 제천 지역에 있는 음악영화제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양성하고 또는 길러내는 뭐 필요하면 아카데미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연중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공존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도 역시 이 제천 사무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청문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영화 아카데미라든지 뮤지션을 길러내는 이러한 형태의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음악영화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전략적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대학생들을 또는 대학원생들이 함께 사전부터 참여해서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도 같이 역량이 있는 사람은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옆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보조적 차원에서 참여했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아지면 그 뒤에 또 주력 부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인재를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시기적인 조정은 뭐 아까 또 검토 의견에 있었습니다만 그 비영화제 기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8월에 이 영화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겨울이나 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좋은 인프라를 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음악 영화제를 상설화해서 뭐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어떤 계층 단위로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음악 영화제의 본 도시로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가자 이런 정도까지가 우리가 지금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설명이 잘 됐습니다. 네. 여기 답변도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천 시민들 모두의 초기의 관심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좋습니다. 영화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 너무나 치열하게 6일 동안 구석구석 영화제 살펴보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궁금했던 거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풀이. 언제나 저는 영화제를 사랑하는 진풀입니다. 김은발입니다.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래요. 저는 10년을 영화제를 진풀이로 참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천 시민이 참여를 안 한다 아쉬움을 자꾸 말씀은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줍지 않게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10년을 진풀이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천 시민들은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아쉬운 점은 시의원님들이요. 시의원님들이 무슨 영화제를 없앤다, 무슨 삭감을 한다 이러시면서 한 번이라도 와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메가박스도 그렇고 청풍도 그렇고 개막식이 끝나면 다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와보세요. 안 와보시고 영화제는 안 된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송명주 의원님께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안 계세요? 지금 오늘 같은 날도 그래요. 지금 사모님 계세요. 잘 전해. 예. 저 시의원님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이래서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또 시의원님들이 다 와 계셔야 돼요. 왜? 제천에 11로 이 영화제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시의원님들이 안 와 계시다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면서 무슨 선거 때면은 영화제를 없앤다. 시장님도 그래요. 바뀔 때마다 없앤다. 없을 때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초상집이에요 영화제가. 10년이면서 벌써 없앤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날 또 시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영화제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고 이 뭐 예산을 그거 하실 때 좀 거기에 반영해서 뭐 더 올린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긴가요? 영화제 때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외지에서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석영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행정감사 기간이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아마 이 국정원영화제보다도 이제 사무감사에 대한 공부에 열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만 좀 게으름 피우고 있는데요.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영화제 기간에 아마 저도 그랬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갔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가 보고회에 대한 자료도 다 개별적으로 또 받아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렇게 바쁘셔서 또 지금 따로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어렵게 저도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혼자 참석하셔서 우리 홍석영 의원님께서 아마 등줄기 땀이 쭉 나지 않으셨을까. 돌아가시면 시의회로 가셔서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 꼭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허준호 집행위원장님께 제가 뭐 하나 제안이랄까 뭐 질문이랄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화제에 참여했던 그 관객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꽤 많이 해봤어요. 이 영화제에 몇 번째 와봤냐 했더니 제가 놀랐던 것은
젊은 관객인데 7년째 한 해도 빼지 않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부러 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여름 휴가를 내서 참석을 했다. 이런 아주 고마운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올해 너무나 불만이 많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먹거리도 너무나 불편했다. 그리고 올해 10회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만도 못하다. 이런 의견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다시 찾아오시면 먹거리나 뭐 주차 시설이나 또는 그 영화제의 규모나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정하도록 제가 의견을 내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1회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도입되는 조금 신선하고 좀 알찬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허진호 집행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죠. 올해 10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게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압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의 목적이 이제 적자를 내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제를 하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폐막식도 하지 못했고 또 공연도 바로 줄였고 또 여러 영화 편수도 100편에서 80편으로 줄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원들도 감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 요원들이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어쨌든 올해 영화제에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어떤 적자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저희한테 큰 어떤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내년 이제 11회 때는 좀 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거리 부분 같은 경우 좀 더 와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먹거리 장터를 좀 더 유료화시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더 많은 어떤 영화제 참석 인원들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영화제를 이 영화제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같이 제차해서 뭔가 소비도 하고 그러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이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해외 게스트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좀 진평 말씀이지만 초청 비용 문제 때문에 초청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핑계처럼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좀 더 유명한 혹은 해외 음악 뮤지션들도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해외 유명한 감독들, 배우들도 같이 초청해서 좀 더 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상해에 있는 호수가 항저우에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제천같이 거기도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호수를 배경으로 밤에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공연 참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절로 탄성이 났어요. 그리고 제천 생각이 났어요. 제천에서도 저런 공연을 포괄해서 하는 어떨까. 영화제 기간에 혹은 영화제를 앞두고 해서 그런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항저우에서는 그 공연을 통해서 청년 관광객들이 엄청 관광객들이 찾겠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 운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런 어떤 11회는 정말 다시
다시 시작하는, 수시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영화제가 지금까지 영화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그 뜻으로 받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단체 협의회장이기 전에 제천시 약체학 협의회장 박화자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굉장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천시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에 대한 불편이 아니라 그 청풍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없어서 그런 불편을 지적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평가단장님 정말 그 공감이 갈 수 있는 평가를 정말 그 5개를 요약해서 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도 사실 올해 여성단체 의사회에서 제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청풍 그 영화제 때 뭐 좀 간단한 음식이라도 준비를 해보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8월 달에 더워서요. 부패의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음식을 뭐 만들어서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집기를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건축 허가를 내서 식당들을 허가해서 줄줄이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봐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천시에서 제 마음은 솔직히 음악영화제 제천시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가 폭적폭적하겠어요. 벌써 음악영화제가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올해 메가박스 앞에를 가봤더니 그 옛날 먹거리 그 시장 있죠. 왜 음식 뭐 오뎅도 팔고 하는데 거기가 그 뭐 옛날에 뭐 음악다방처럼 카페 비슷하게도 운영이 되고 굉장히 거기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막 복적복적 하는 야 진짜 음악영화제가 나이가 10살이고 보니 정말 크는 것이 보이는구나 커진 것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긴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도 고민해 봤어요. 그렇지만 음악영화제를 제천시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바람이고요. 만약에 또 시기 될 때부터 거기서 한다면 저희가 외식산업 쪽이나 약재학 쪽에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음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며칠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서 제천시가 음식으로 이렇게 불평불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사실 많은데 그분들은 토속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 장터를 저렴하면서 옛날 먹거리를 가지고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저희들이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좀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자식을 기를 때 10살짜리 자식 다 컸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여성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10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연령 아직은 어린 자식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게 키워내서 우리가 지금은 영화제를 끊임없이 그 영화제의 경제성에 대한 시위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에는 이 영화제라는 자체가 돈 먹는 하마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마인드를 약간 바꾼다면 얘를 제대로 잘 키워내서 얘가 돈 모으는 본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똘똘한 자식으로 길러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시각의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충분히 우리 14만 제천 시민들의 이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똘똘하고 아주 좋은 컨텐츠로 키워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해봤고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 우리 영화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의 그런 자그마한 고민들이 앞으로 이 영화제가 정말 튼튼하고 똑똑하게
성적에 커갈 수 있는 밑거름과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장시간인데 끝까지 자리 이석하지 않으시고 이런 평가 보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